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날씨만큼이나 흐린 장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양시장도 모두 파란불 켜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가 있었죠. 바로 양자 암호 관련주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양자 암호 관련주 일제히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8월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또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뭘까요? 안 보여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내는 제 마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왼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하트인데요. 네. 이거 무슨 하트일까요? 따봉인가요? 이거 신상 토끼 하트인데요. 토끼 귀가 있는 토끼 하트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엄청 크시네요. 네. 오, 네. 우리 전문가님 신상 하트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시장 트렌드는 정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시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 오늘 뭐가 올라갔습니까? 양자 컴퓨터를 상온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자 컴퓨터에 이 연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자 컴퓨터를 주목할 게 아니라 초전도체 AK99 상온 상압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맥신 양산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 상온에서 유지할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나요? 왜 자꾸 허황된 것 같은 트렌드에서 자꾸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관련된 테마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그 부각으로 인해서 양대 지수의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여름 휴가 시즌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도 자꾸 지속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이런 테마들이 살아나면서 시장의 상황을, 시장의 활기를 불어내주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전도체 때도 맥신 테마 때도 양자 컴퓨터인 지금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위험하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개별주들의 움직임과 지수의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초전도체 때도 다음 날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신도 다음 날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 컴퓨터도 내일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드디어 횡보 구간에서부터 마이너스 28%가량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1%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초전도체만 내려간 게 아니었죠. 맥신주도 마찬가지로 내려갔고 또 뭐가 내려갔습니까? 염전 테마 같이 내려갔죠. 염전 테마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일이 재료의 소멸이기 때문에 오늘 투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니커 FNG나 마니커처럼 닭고기 관련주들 물론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 과연 염전 테마와 그리고 통조림 관련된 업체들,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먼저 보고 가자는 건데 이해를 못하고 계실까 봐 아주 손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을 길러서 바닷물을 기원해서 그것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하죠? 햇빛에 쬐서 소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참치나 아니면 그 외에 뭐가 있죠? 생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조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통조림을 만드는 생선이 머금고 있는 물의 수질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 뭘 했습니까? 생수, 그리고 뭐 통조림, 라면, 햇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재기 했었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안에 한번 유조선이 문제가 생기면서 태안 앞바다가 한번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바라보면 안 좋은 상황이 있었죠. 물론 그런 것을 안 좋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안 쪽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온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국가이고 일본에서 방류를 하는 그 바닷물들이 곧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나 큰 안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조림 먹어야 하고 소금 먹어야 하는 필수품이죠. 통조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염전 같은 경우는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염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맛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소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소금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매출로 인한 기업의 가치 성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뉴스로 인해서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재료의 소멸은 24일인 내일이겠죠. 그러면 오늘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장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주가가 아침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오후장에 물량을 던져야겠다라고 다들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인상가를 예를 들자면 인상가 장초에는 괜찮았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가서 시작을 했고 윗꼬리를 달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3,8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는 거죠. 바닥이 지켜지면서 그 바닥권에서부터 차츰차츰 야금야금 재차 상승을 하더니 결국엔 장초에 만들었던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시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움직임을 봤을 때 뭐였습니까?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붙지 않았지만 올라갈 때 누군가가 매집하면서 주가를 올린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 다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만 미리 같이 파악하고 인지하고 알 수만 있다면 그 흐름에 우리가 동승하면 그뿐입니다. 물론 큰 돈을 가지고 계신 형님 누님들은 그 흐름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접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흐름에 우리가 편승해서 몰래 따라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우리는 슬쩍 무임승차하고 내리면 그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오색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황에 대해서 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선이었습니다. 왜? 시장이 날뛰고 있을 때는 파란색 선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니까. 그렇지만 핑크색 주가가 하락할 때 받쳐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분봉에서 많이 포착이 되겠죠. 하락할 때.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땐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매수해도 좋은 자리는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기니까.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인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부딪히는 구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있고요. 네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이 지지와 저항선은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카멜레온 같은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 선이 있는데 오늘은 파란색 선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이후에. 자, 그러면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토르 기법의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대원칙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기준봉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봉을 파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요.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 기준봉은 평소보다 큰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붙어줘야 한다라는 게 기준봉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이 포착이 되는 원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기준봉이 나와줘야 하고 그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2차 상승이 가능하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상승할 확률이 결국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승할 확률, 횡보할 확률, 하락할 확률이 각각 3분의 1씩 있는데 그 중에서 상승할 확률이 50%가 넘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 텐데 50%가 넘는 확률을 만든 자리가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황금색 빗기둥의 자리이고 이 빗기둥이 뜬다고 무조건 매수하느냐? 아니죠.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뜬 이후부터 왜 캔들 2개 또는 3개로만 파악하느냐. 캔들 3개가 넘어가면요.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하루, 이틀, 그러면 여기가 3일째가 되는 거죠. 기준봉이 뜬 이후부터. 3일이 넘어가면 3일이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만큼 횡보하면 얘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작용을 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캔들 2개 또는 3개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황금색 빗기둥이 출현하는데 빗기둥이 오전에는 떠 있지만 오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종가 베팅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은 무엇이냐? 장중 동시 호가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입니다. 이 10분 동안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르 기법의 황금색 빗기둥이 포착되어 있는 시간이 3시 20분에도 포착이 되어 있다면 3시 30분 동안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에 큰 변동성이 없는 이상 무조건 황금색 빗기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지 않거나 혹은 큰 폭의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매매를 하는데 우리는 지정가가 아니라 지정가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서 주문 매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시 20분에는 예를 들어 5,000원에서 장이 끝났는데 3시 30분에 5,010원에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틱 올랐죠? 주가가 한 틱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놨던 5,000원의 지정가는 미체결이 되면서 아래 매수 호가에 주문 체결 유형으로 걸려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해당 종목에 진입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장가 주문을 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3시 30분에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은 체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 3시 30분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주문을 넣었던, 시장가로 주문을 넣었던 선주문을 우선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양금속이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가면서 토르 종목으로 포착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매수할 수 없겠죠. 왜? 상한가에 이미 장을 마감을 했으니까 진입이 안 됐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종목을 우리가 상한가에 갈 때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수식을 통해서 빗기둥을 확인을 하고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해당 종목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시다가 상한가를 가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가 가능하신 형님 누님들께서는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장바구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색선을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이 오색선은 자, 지금 VT 외에도 리뷰하는 종목들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를 아시기 이전에 제 선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색 선을 표현하는 수식 관리자를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해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죠. 빅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는 방법 먼저 아셔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5가지 지지 저항선, 이 수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이 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지금 방송 화면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보세요. VT 뭐였습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제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아오면서 이 종목이 내일 상승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확신하셔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 자,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2차 전지 사업도 있고 일본에 진출도 한다고 하고 6호로 인한 매출 상승도 가능하고 물적 분할로 인한 실적 개선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캔들만으로 차트만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늘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VT가 상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전고점 분명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갭도 안 띄웠고 거래량도 줄였기 때문에 11,980원을 넘어가는 12,000원을 도달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12,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또 들어오겠죠. 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VT라는 건데 VT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상승시킨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재차 상승할 때 돌파하는 구간에 양봉이 나온다면 그 양봉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진입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렸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상황에서 뭐 그 위로 놀지 못하고 바로 이탈해서 내려왔죠.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더 깊게 내려가도 상관없고요. 재차 다시 올라왔을 때 파란색 저항선보다 종가를 높이 끝낸다면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날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나왔고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멀죠.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수급과 뉴스가 나올 겁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뉴스가 나올 텐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거래량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날이 바로 우리가 매도하는 맥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오늘처럼 야금야금 올라간다면 아직까지도 시세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V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점에 있죠. 우리가 제가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이 종목을 스윙하면서 당장 내일 올라갈 거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낙하하면 큰 폭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나와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오색 선 중에 한 가지인 파란색 선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인데 딥노이드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1일 날 월요일 날 토르 종목으로 포착을 했었고 AI 테마가 있고 병원과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으면서 산업용 AI 솔루션인 딥팩토리 역시 연말에 매출 본격화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딥노이드는 또 어떻습니까?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가량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토르 종목으로 포착한 날을 볼 게 아니라 이날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날. 뭐였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올렸죠. 파란색 저항선을 올린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는데 해당 종목은 토르 종목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을 이탈한 게 아닙니다. 왜?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확실하게 음봉이 나왔지만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탈하지 않은 음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개파락하긴 했지만 양봉으로 재차 지지선 위로 올려놨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이 이탈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리면서 종가를 마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날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내려가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내려왔다 올라가든 아니면 그 다음 날 내일 다시 주가를 위로 올려놓든 그 자리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딥노이드가 현재 주가가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한 가지. 거래량이 붙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제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그 기준봉에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거의 붙지 않았죠.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일 다시 한번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딥노이드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초석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하나예요.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 그래서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설명을 하자면 뭐가 됩니까? 토르 기법으로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깨지는 자리에서 뭐 합니까? 분할 매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법의 자리가 이탈하지 않았으면 보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오늘 뭘 하면 됩니까? 분할 매도. 그죠? 상승하다가 이탈하는 자리에서만 분할 매도를 해도 확실하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에서 이탈할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분할해야 되는 자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다가 다시 본전까지 내려와서 전량 익절해도 우린 이미 분할 매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수익은 아주 이쁘게 맛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토르 기법을 이용해서 진입한 이후에 우리가 매도하는 자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해서 혹은 검은색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형광색도 될 수 있겠죠. 토르 기법의 기준으로는.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파란색과 검은색 그리고 황금색 선을 이용해서 매도 자리를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색선과 토르 기법, 메가토르 기법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정보 모두 다 가지고 가셔서 직접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다가 한번 입혀 보시면 확실한 결과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휴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장중에 참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휴비스가 장초에 주가를 올릴 때 일봉에서 나오는 파란색 저항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분봉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분봉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봤더니 주가가 15%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휴비스만 그러느냐?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비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맥신 테마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었고 어떤 테마로 엮여 있던 상관없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은 비츠로셀인데 비츠로셀의 경우에는 6월 22일 날 그리고 8월 11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고 2차 전지 테마이면서 리튬 1차 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사업을 영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츠로셀은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 그리고 계열사들은 다 제각각 서로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츠로셀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으로, 업태로, 업종으로 영업을 해서 거기서 번 돈을 같이
서로 멘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52.6억, 전년 대비 177.6%가량이나 증가했는데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에는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상승 돌파를 하지 못한 위치에 있었고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기 때문에 퐁당퐁당입니다. 물론 한번 익절할 수 있는 자리는 나왔지만 이때는 손절할 수도 있었던 자리, 그러면 이번에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는 토르기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토르기법이 포착된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이너스 5% 정도가량 하락한 자리에서 잡는 다음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 토르 종목으로 포착을 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 상승분이 과연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자, 이 부분을 보세요. 파란색 선을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일도 위험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붙질 않았죠. 그러면 내일 확실하게 넘어서 시작하는 갭이 뜬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양봉으로 마감하는 날 뭐가 되겠습니까? 진입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매로. 그러면 그 진입할 수 있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점인 24,7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진입한 자리는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자리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붙질 않는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익절 자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법과 그리고 차트에 대입해 있는 선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응용하셔야만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드리는 토르 기법으로 매매를 하실 때에는 저도 방송을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근접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전장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후장에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나오면 여러분들께 더 이상 더 크게 무언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런데 오후장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서 매매하실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매매에 대한 방법 바로 이 선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처음에 수식을 드렸죠. 두 번째,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조건 검색기가 왜 필요하냐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3,500 종목이 넘죠. 그중에 ETF나 ATM 같은 종목을 제외하면 2,000 종목이 넘는데 그 2,000 종목 중에 주가가 상승 포지션에 가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그냥 뚝 하면은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받아본 종목이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만든 차트에 빛기둥이 떠 있다면 제가 형님 누님들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3시 20분이 되는 순간 종가 베팅을 먼저 진행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조건 검색기 같이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HTS 혹은 MTS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조건 검색기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조건 검색기 받아보시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조건 검색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수식 받아가실 수 있고요. 둘 다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방송화면 사진을 촬영하셔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둘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려드렸었는데요. 과연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종목들 중 8월 최고가 기준 상승률 탑5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힌트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파스넷입니다. 최고가 기준 51.7%로 상승률 1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퓨처캠, 매수가 12,000원 기준으로 24.75% 상승률 보였는데요.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8월 11일 언급해 주신 유바이오로직스 23.61% 달성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8월 10일 언급해 주신 휴온스가 최고가 기준 15.2%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마지막 5위로는 메디콕스, 최근 큰 낙폭 보였으나 오늘 반등 보였는데요. 최고가 기준 14.89%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5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PR 스트립 공정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글로벌 기업답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테마주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가져와 주신 게 약간 내심 기쁘기도 합니다. 테마주 장세를 따라가기 급급하기도 한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미리 선제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종목도 한번 짚어주시죠. 솔직히 지금 테마 못 따라가요. 지금 테마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오늘 하루만 해도 테마가 벌써 한 4번 바뀌었죠. 근데 그 테마를 다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에요.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그렇게 테마를 따라가지 마시라고 저는 웬만하면 테마에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 P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테마로 섞여 있는데 PR 스트립 공정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고 TSMC랑 키오시아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엄청 글로벌한 기업이죠. 그런데 PR 스트립 공정이 포토 공정 후 필요 없는 PR 제거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R이 뭐냐면 포토 레지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PSK 홀딩스가 자사주 60만 주를 시간 외에 매각했다라는 거, 166억 원어치를 뭘 했다? 시간 외에 매각했다. 장중에 매각해서 주가를 흔든 게 아니라 장 외에 매각했다. 블록딜도 아니고 시간 외에 매각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 매각한 것만으로는 악재예요. 확실한 악재입니다. 왜? 장중에 매각하면 투매. 근데 장중은 아니었고요. 시간 외에 매각했다라는 건 확실히 악재입니다. 왜? 자사주를 매각하는 건 뭡니까? 대주주가 발 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PSK와 판교 R&D 캠퍼스 투자 자금 확보 사유가 바로 매각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대주주가 먹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 자금이 아니고 운영 자금이 아니고 시설에 설비에 투자하겠다라는 건 곧 뭐를 뜻합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PSK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만들었구나. R&D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R&D가 뭡니까? 연구 개발하는 캠퍼스죠. 연구 개발하는 캠퍼스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게 곧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반도체 테마가 AI를 비롯해서 더 큰 성장을 보여줄 텐데 그 성장에 발맞춰서 연구하고 그 연구의 성과를 통해서 글로벌 1위를 더 굳건하게 다져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치 투자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의 매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보다는 더 특별한 종목이 PSK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과는 서로 좀 다르게 보여지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테스, TLB, 네페사크, 윌덱스,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테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테스 차트를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재 반도체 테마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부 다 하락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한 초입 부근의 박스권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를 볼 텐데 T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TLB는 바닥을 다져진 게 조금 과거 시점.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조금 더 반대의 과거 시점인데 왜냐? 다른 종목들은 보통 이쯤입니다. 2022년 한 7, 8월쯤에 바닥을 다졌는데 TLB는 바닥을 다진 기간이 조금 더 짧았어요. 그리고 주가를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상승이 오히려 독이 됐었습니다. 상승이 오히려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부양을 하긴 했지만 부양을 한 것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크게 붙질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한 번 더 박스를 높이는 과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TLB의 박스권은 다른 종목보다 더 큰 폭의 박스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박스권의 크기는 대략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은 박스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더 큰 폭의 돌파가 나와야지만 TLB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TLB를 가지고 있거나 매수를 할 전략을 세워본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검은색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한다. 딱 이거 한 가지 원칙으로밖에 진입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마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최근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구간입니다. 쌍봉 저항으로 볼 수 있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분명히 저항을 맞을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검은색 저항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 익절하는 가격이 바로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파한다면 분할 매도해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을 거고 그 상승 흐름의 끝자락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지켜지지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이 되면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상당히 여러 번 지켜줬었는데 그 지켜지지 못했던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바로 우리가 뭐로 잡느냐? 마지막 익절선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익절선으로 잡고 보니까 퍼센트가 8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보내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네페스아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P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고점은 27,200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또한 그 정도의 가격 구간에 있겠죠. 그러면 27,000원을 우리가 최종 익절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 13,800원에서 상승하다가 부딪히는 자리질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지만 종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바닥 지지선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여기겠죠. 1차. 근데 여기 또 있네요. 1차, 2차, 3차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 바닥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가 포착이 됐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은 16,710원이 지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추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종가 베팅을 했었던 가격은 18,32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세가 유효하다라는 거. 내일도 18,320원 아래에서 주가가 머문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확실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브레이크가 분명히 그 전에 잡힐 텐데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상승한다면 1차적으로는 5%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는 뭡니까? 3차로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5% 검은색, 파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할 텐데 파란색 저항선이 어디였습니까? 27,000원 구간이었죠. 그러면 해당 종목의 시나리오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진입해서 그 구간이 오면 분할 매도 하다가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샀던 구간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BEP에서 매도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 1차적으로 5%에서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5%에서 매도를 하면 절반 매도를 하면 마이너스 10% 더 하락해서 마이너스 5% 실현손익이 찍히면 이 자리에서 매도해도 우리는 해당 종목에서 0원인 겁니다. 리스크를 1차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형님, 누님들 중에 시간은 곧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형님, 누님들께는 이것이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왜?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손실을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간도 날리고 손실도 보면 그것만큼 뼈 아픈 거 없습니다. 진짜 속 쓰린 거 없는데 시간은 버리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좌는 점점 장기적으로 부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형님, 누님들이 직접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5%, 토르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3%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먼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PSK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GST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마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와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주로 해외 판로 대상이었죠. 주로 해외에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GST한테는. 왜냐하면 해외 시장이 막힐 가능성이 있죠. 왜입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무역이 막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다가 해외로 잘 팔고 있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판로가 막혀버리면 매출액이 급하락하겠죠. 그러면 그 매출액을 어떻게 하락하고 이 매출액으로 인해서 회사가 유지가 안 되면 뭘 하겠습니까? 유상증자 하겠죠. 근데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판로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수 비중이 43%로 증가했다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해외 판로입니다. 57%. 그런데 43%로 내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해외 판로가 막혀도 매출이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GST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공장 점유율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끝이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만 짓고 있습니까? 10조 원이 넘는, 10조 원이 아니죠. 몇백조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이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삼성에서 용인 쪽에 2030년까지 엄청나게 대규모의 사업을 확장하겠고 부지를 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머나 먼 얘기고 현재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2030 프로젝트. 근데 매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일 것입니다. 근데 장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은행 이자율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연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놓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지만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이자가 너무 짜니까 우리가 직접 일해서 그 이자를 늘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 아닙니까? 손실 보려고 그냥 마냥 재밌으니까 도박 같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 내 피 같은 돈을 날리려고 주식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연간 이자 이상으로 수배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만 주식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외에 TSMC와 인텔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안목이겠죠. 왜? 공략을 이미 해서 TSMC와 인텔 등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관련주는 유니셈, FST, GMBS, 에코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같은 경우 유니셈은 주가가 모든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FSD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디딘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박스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FS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상승을 위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는 토르기법으로 여러 번 포착이 됐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는 자리.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진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떠한 안목의 시야로도 진입하면 안 되는 종목이 GMB 에코이기 때문에 만약에 GMBS 에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고점 31,2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갈 확률이 그 어떤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기간이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보다는 다른 테마와 섹터들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고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나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화랑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2차 전지 다음에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나오기보다는 AI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AI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올 관련주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한동훈 테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대선 관련주가 한 번 더 흔드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요? 자꾸 반도체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배터리도 나올 수 있죠. 폐배터리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AI에 엮여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AI에 엮여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대금을 붙여야 되는데 이 거래대금 누가 붙이나요? 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는 걸 오매불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토르기법이 포착만 된다면 확실하게 31,200원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의 안목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매도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GST를 볼 텐데 GST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었죠. 언제입니까? 모든 반도체 업황들이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그 와중에 하락을 끝낸 그 구간에서 토르기법이 포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것처럼은 보여졌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보여진 건 뭡니까? 바로 메가토르기법. 첫 번째 포착됐을 때 24,500원 그리고 어제 포착됐을 때 23,700원 두 번이나 포착이 됐는데 문제는 첫 번째 진입하신 형님 누님들은 두 번째 포착됐을 때 추가 매수가 안 됩니다. 왜? 5% 이상 하락해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건 마이너스 10% 이탈한 자리에서 메가토리 기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따로 분류해서 주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24,50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이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검은색 저항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다가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왜?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그냥 상한가 한 번만 맞아도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뉴스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뉴스 하나만. 근데 그 뉴스 누가 언제 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메가토르 기법의 묘미는 뭐냐면 기다리다 보면 뉴스를 낸다는 거예요. 토리 기법의 묘미는 뭡니까? 매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혹은 매수하자마자 뉴스가 나온다는 거죠. 메가토리 기법도 마찬가지지만 토리 기법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메가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집에 대한 선물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같이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들여 준비해 주신 조건 검색식 수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2개 다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간 진행되는 종가 베팅. 성공적인 베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PR 스트립 공정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PSK, 반도체 테마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GST,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마주로 TSMC, 인텔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인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